서류 접수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제 다 모두 다 제출을 했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1단계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면접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대에서 가장 중요한 MMI 면접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MMI 면접이 됐든 면접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1단계 합격자가 통과가 되고 나면 30에서 40%의 학생들이 성적이 뒤바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에서 40%의 학생들의 합격자가 뒤바뀐다는 얘기는 사실 1단계 합격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면접에 의해서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갖다 암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합격자가 발표가 돼서 합격이 되었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제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최종적인 결정은 면접에 하기 때문에 면접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에서 이렇게 의대에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면접이 MMI 면접이죠. 근데 이제 MMI 면접에 대해서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면접 문항이 뭐 수학과학에 대한 구술 문제나 이런 문제처럼 서울대 면접처럼 이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는 답변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성균관대 입학처가 MMI 면접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MMI 면접에 대한 연구 논문 자료들을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면접 문항이 물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도덕성 및 윤리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자들과의 공감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능력에 대한 이런 세 가지 항목들을 갖다 평가하고 각각의 문항들도 다 제시하고 있지만 이 각각의 문항들에 대해서 평가 준거가 또 서너 개씩의 평가 준거가 있고요. 평가 준거에 따른 평가 질문이 또 서너 개씩에 다 있습니다. 그런 각각의 평가 항목에 대해서 한 10몇 가지 정도의 10가지 정도 전후에 질문들이 나옵니다. 질문들이 나오고 있고 이거에 일단 10가지 정도의 질문에 따른 거의 10가지 가까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10가지 가까운 평가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단순한 이런 공감 능력이나 도덕성, 윤리식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질문을 이렇게 하면 나는 충분히 답변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MMI 면접을 갖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다양한 항목들을 통해서 이 학생들의 공감 능력, 그 다음에 도덕 및 윤리의식, 그 다음에 비판적, 그 다음에 과학적과 같은 비판적 사고의 능력을 갖다 보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들의 단순하게 보이는 평가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질문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오늘 설명을 통해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입시에 성공을 하시려고 하면 오늘 보여드리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질문 리스트를 보시고 이 질문 리스트에 대해서 대학들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평가 항목들도 다 곰곰이 보신 다음에 이렇게 주어지는 평가 항목에 대한 부분을 갖다 우선 말로 하는 훈련보다는 학생들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잠깐 물론 면접은 말로 하는 거지만 글로 다 작성을 해서 이러한 대학들이 원하는 채점 리스트에 대한 항목들이 들어가는지를 갖다 한번 들어갈 수 있는지를 글로 한번 적어보는 훈련들을 먼저 하신 다음에 이것을 갖다 내가 익혀서 말로 하는 연습들을 갖다 하시는 것이 면접에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휴브레인에서는 성균관대 입학처에서 발간한 의예과 MMI 면접에는 면접 문항에 대한 이런 유소한 항목, 물론 이제 성균관대뿐만 아니라 서울대라든지 다른 대학들이 진행했던 이런 면접 문항들을 다 참조해서 MMI 면접 문항들을 개발을 했고요. 여기에 따른 부분들에 대한 면접 문항집도 이제 곧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간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영역의 전문가와 그 다음에 이제 외대부고의 오삼천 전 교감 선생님이나 서본 선생님 이런 분들, 특목고 자사고 출신 선생님들이 함께 이렇게 이제 MMI 면접에 참여해서 영역별 선생님들과 함께 참여해서 학생들을 갖다 지도할 예정입니다. 저희 휴브레인에서도 대치라든지 그다음 대구, 부산, 대전 지역의 최상위권 학생들, 그 다음에 일반고의 최상위권 학생들, 특목고 자사고의 또 최상위권 학생들이 서울대 의대를 포함한 빅5의 의대 다수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죠. 근데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일부 대학의 입학사정관들과 사전 면담할 기회가 있었을 때 저희 학생부를 보여줬을 때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1단계에서 지금 좋은 평가를 갖다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1단계에서 좋은 평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바로 면접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MMI 면접에 대한 면접 문항을 대학의 관점에서, 대학의 평가 관점에서 준비를 했고, 거기에 따르는 이런 체크리스트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종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을 때까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한테 준비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오늘 이런 면접 문항들을 보신다고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이는 MMI 면접 문항에서 얼마나 다양한 평가 준거가 있고, 평가 준거에 따른 또 얼마나 또 다양한 평가 질문이 있고, 그걸 갖다 다양한 시각에서 어떻게 채점을 하는지를 보신다고 한다면 MMI 면접이 결코 쉽지 않고, 그죠? 다양한 답변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가 입시를 이제 1단계 합격자 발표되면 이제 최종 면접만 남아있죠. 이 면접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균관대 의예과 면접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문들을 보면은 MMI 방식의 평가 영역은 첫 번째 공감 소통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도덕성과 윤리의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판적 논리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MI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기존의 의대 면접 방식으로는 입학 후에 성취 의사가 된 뒤에 대인관계, 윤리성, 도덕적 판단과 같은 비인지적 특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캐나다 맥메스터 의대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MMI는 다수의 채점자, 다수의 주제, 다수의 짧은 인터뷰로 이루어진다. 6개에서 12개의 면접실을 차례로 돌면서 부여된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면접실당 8에서 10분으로 진행되며 면접관은 한두 명을 배치한다. MMI는 객관화, 표준화, 구조화된 문제와 질문으로 동일한 인적성 영역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MMI는 모든 지원자가 동일한 면접관과 면접함으로 편파와 기회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장점이 있고, 표준화된 구조로 모든 지원자가 동일한 질문에 응답하고 지원자가 특정 면접실에서 실수해도 다른 면접실에서 새로운 면접관에게 평가를 받으므로 실수를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MMI에 대한 이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항목이죠. 공감 소통 능력에 대한 평가 방향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에게 환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고려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지를 평가한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갖다 평가한다. 과거에 이제 있었던 일들은 학생들에게는 아무래도 기회가 적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갖다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미래에 있던 일들을 가정을 해서 학생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걸 갖다 평가하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도덕성과 윤리의식 평가 방향이죠. 의사는 도덕 및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한 사회 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무래도 의사가 갖춰야 될 자질 중에 하나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기 때문에 바로 사회 정의의 중요성을 갖다 인식할 수 있는가를 갖다 중요하게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는 이제 비판적 논리적 사고 능력 평가 방향입니다. 그래서 비판적 논리적 사고 능력 평가 방향을 갖다 살펴보면 기본적인 과학적 사건에 대한 호기심과 이해에 기반을 둔 논리적 상상의 정교함을 평가하여 지원자의 논리성과 주어진 과학적 사실에 입각한 유연성과 창의적 사고를 평가한다. 지원자에게 선택지를 폭넓게 주어 자유로운 대답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면접 방법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풍부하게 이런 주어진 어떤 조건들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과학적 사실을 갖고 기반한 사실을 갖고 자유롭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이런 대답을 줘서 학생들이 얼마나 이런 창의적 사고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평가 방향에 따라서 첫 번째 평가, 그러니까 문항 예신 공감 소통 면접 문항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 MMI 면접급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문에 나온 자료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면접 문항 예시가 자, 준이와 성민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로 전교 1, 2등을 번갈아 해왔다. 준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의 전형에서는 공공경시대회 1등 수상 경력이 합격에 매우 중요하다.
반면 성민이가 가고 싶은 대학교의 전형은 공공경시대 수상 경력이 중요하지 않다. 공공경시대의 결과 성민이가 1등을 차지했다. 그 이후 준이는 성민이의 인사를 잘 받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 질문. 지원자가 성민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공감소통 능력의 면접 문항 예시로 나온 문항입니다. 두 번째 문항을 보겠습니다. 면접 문항 예시 두 번째 문항이 뭐죠?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관한 그 면접 문항입니다. 철이는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던 중 옆에 앉은 한 외국인 남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그 사람은 한국에 와서 일을 한 지 5년쯤 되었는데 그 사이 임금을 여러 번 떼인 적이 있어 정말 화가 난다고 했다. 자기 나라 관습은 그렇게 잘못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죄를 너무 관대하게 다스린다고 흥분하며 얘기했다. 질문. 지원자가 철이라면 외국인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면접 문항 예시죠. 세 번째 면접 문항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면접 문항인 비판적 논리적 사고에 대한 면접 문항 예시 문항입니다. 질문. 세 가지 과학적 사건들을 조합하여 개연성 있게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세 개의 이제 과학적 사건이 뭐냐면 이런 거죠.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유전자 검사 결과 암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어 예방적으로 자궁과 가슴 절제 수술을 받았다. 2013년 5월 27일 타임즈에 나왔던 기사죠. 두 번째 타임즈 기사를 보면 인간의 기대 수명이 100세를 넘어 점점 길어지고 있다. 2015년 3월 2일 날 타임즈 기사였습니다. 세 번째 그 타임즈 기사를 보면 최근 의과학 지식, 공학기술과 임상 데이터를 통합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시도가 있다. 2017년 6월 2일 타임즈죠. 이 세 가지의 타임즈의 기사를 갖고 조합하여 개연성 있게 설명해 보세요라는 문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답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학생들이 얼마나 과학적 그 지식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유연성 있게, 창의적 사고를 갖다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접 문항을 갖다 면접 문항을 갖다 제시해서 학생들의 과학적 창의력을 갖다 창의적 상상력을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면접 문항의 가장 큰 특징인 거죠. 이렇게 제시한 것이 이 세 가지 영역의 이런 문항들이었고요. 여기에서 어떤 질문들을 갖다 예시로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감소통 면접 문항에 대한 확인 질문으로 예측 상황, 공통. 자, 지원자가 성민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나요? 지원자가 성민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지원자가 준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자, 준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할 때 앞에 준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만약 지원자가 준이라면 그 이야기에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요? 성민이의 입장만을 변호할 때 준이는 왜 인사나 전화를 피할까요? 준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준이의 입장만을 변호할 때 준이의 행동에는 문제가 없나요? 준이를 피하겠다고 할 때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나요? 준이를 계속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할 때 둘이 다시 친구가 되려면 성민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이 다시 친구가 되려면 준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성민이라면 경시대에 응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할 때 만약 전교생이 참여하는 경시대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대답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MMI 면접이나 면접 예시 문항을 다 질문 문항을 다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뭐 할 때, 어떻게 할 때 각각의 면접 문항들을 갖다 이미 이제 의대에서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대응했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 꼬리무기 질문까지 다 만들어 놔서 학생들의 반응을 평가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관한 그 질문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관한 면접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했죠? 공통 면접 문항으로는 이 외국인 노동자가 경험한 상황에서 파악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단 하나만 얘기한다면 다른 문제가 더 있지는 않나요? 자, 이 사람이 외국이 아니고 한국인이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또 지원자나 가족이 이렇게 임금 체불을 당했다면 어떨 것 같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강한 처벌로 이런 일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지원자는 죄를 다스리기 위해 죄 지은 사람을 돌로 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원자가 철이라면 이 외국인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요? 만일 이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체류자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 계층은 누가 더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계속 단계별로 가는 이제 꼬리물기 질문이 바로 공통이었고요. 시간이 남는다. 시간이 남을 때까지에 대한 면접 문항들도 이렇게 대학들은 다 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자는 철이가 경험한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호소를 들어 본 적이 있나요? 지원자나 지인이 외국인과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그
그다음 외국인이 언급한 처형에 집중하여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 재신을 잘못 이해한 경우, 이럴 경우에도 이제 이런 예시까지 다 생각해서 대학들은 이제 질문 문항을 만드는 거죠. 제시문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질문을 다시 한다. 이렇게 해서 학생이 잘못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다시 한다라고까지 이렇게 질문 예시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비판적 논리적 사고에 대한 면접 문항에 대한 면접 질문 예시들은 어떤 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학생이 잘 판단을 못했죠. 이럴 때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각 사건이 구체적으로 다른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의거하게 미래에 대해 예측해 보세요. 제시된 세 가지 사실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연결하라고 했는데 그 문제의 취지를 갖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아예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갖다 던져줘서 이 학생의 과학적 상상력을 측정하겠다는 얘기죠. 문제를 이해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창의성과 유연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보이지 못한 경우, 이럴 경우에 이제 이런 질문 예시는 미래의 과학 발전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의 삶의 형태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 또는 부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유전자 검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도 비슷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을 갖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를 이해하였으나 창의성과 유연성이 논리적 사고를 평가할 수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보이지 못했다. 그죠? 이랬었을 때 이제 개개인의 유전체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된다면 세 가지 제시된 사건들과 환자 치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부정적인 측면 또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줄기세포 연구 등의 이번 사진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의과학 영역이 인류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과학적 기반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들을 갖다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전문 교과를 공부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충분한 독서를 통해서 4차 산업 시대에서 의대가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미래의 어떤 의료에 갖춰야 될 자질, 그 다음에 앞으로 기술의 방향, 이런 부분들까지 미래 의료 기술에 대한 방향까지도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깊이 있게 어떤 인지하고 있고 방향까지 하고 있는 학생들이 충분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면접 문항들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 사실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풍부한 독서를 통해서 이런 지식을 갖춘 학생들이 이런 면접에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평가 기준인 채점표의 공감 소통 능력에 대한 A, B, C, D 5개 평가를 하겠다고 5단계의 평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자, 공감 소통에 대해서 평가 준 거는 그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정서적 공감, 공감적 소통, 대인관계 기술을 보고자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인지하고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해하며 그 감정을 자신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다 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준이의 감정이나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는지를 보고자 하고요. 준이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지를 갖다 보고자 한다고 합니다. 공감적 소통 항목에서 보면은 의사소통을 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고 위로하며 자기의 공감을 표현하는 능력인데 준이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준이의 감정에 상하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갖다 보고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상대방이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고 합니다. 대인관계 기술도 보면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자 하는데 갈등을 극복하고 우정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한다. 우정을 회복하기 위한 현실적 계획이 있는지도 이런 답변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런 항목들 잘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게 A, B, C, D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도덕성과 윤리의식도 마찬가지로 5단계 평가인데요. 평가 준거를 보면 윤리적 민감성, 진정성, 실정성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이제 평가를 하고요. 설명을 보면 취약한 대상자에게 가해진 계약 위반이란 비윤리적인 행위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윤리적 민감성에 대한 평가 항목이죠. 그래서 보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 행위는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알고 있어야 한다를 갖다 평가한다는 거. 계약을 바탕으로 제공된 타인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갖고 이제 그 답변을 통해서 평가한다고 하죠. 진정성 항목에서는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진정성이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행한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답변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 체불을 바로 잡아야 한다. 사회정의 실현은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답변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실천성 항목에서 보면
윤리적 문제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실천성이 있는가? 그렇죠? 여기서 복수 차원의 체벌을 가하는 것은 비인도적임을 지적할 수 있고 다른 합리적인 법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이제 ABCD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평가 준거가 이렇게 여러 개, 서너 개의 항목으로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 예시에 대한 것이 구체성들이 되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어떤 답변들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MMI 면접이 단순하게 판단을 해서 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은 뭐 자명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을 갖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어떤 시각을 갖추시는 것이 되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판적 논리적 사고를 보면은 자, 논리성과 평가 준거가 논리성과 창의성과 유연성 세 가지 항목이죠. 그 설명을 보면은 논리성에 대한 설명은 최소한의 과학적 상식을 기반으로 논리적이고 가장 개연성 있게 제시하는 능력을 보고자 하는 거고, 창의성 항목은 잘 알려진 과학적 상식에 더하여 전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능력을 보고자 하는 거고, 유연성 항목에서는 다양한 각도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자 하죠. 행동 예시, 여기에 따른 행동 예시를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 여기에 따른 이제 이런 발표들에 대한 예시죠. 평가하고자 하는 행동 예시를 갖다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자, 주어진 그림들을 이해하고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한가? 가능했다고 하면 좋은 평가를 주겠죠. 설명의 개연성이 충분했는가? 이거를 갖다 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논리적 비약이 필요할 때 얼마나 유연하게 개연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 그죠? 과학적 상식이 부족한 경우 새로운 생각, 개념을 적용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가? 그죠? 그 다음에 논리적인 설명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평가 항목이라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을 창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창의적 사고력을 보겠다는 항목들인 거죠. 이게 보시면은 우리가 볼 때 MMI 면접이 일반적으로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따른 각각의 항목, 단순한 어떤 평가 문항에서도 다양한 평가 준거가 있고 평가 준거에 따르는 평가에 대한 어떤 질문 예시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이걸 갖다 다양한 관점에서 각각의 평가 준거에서 서너 개씩의 항목들이 있죠. 이렇게 한다면 각각의 항목에 보시면 한 10가지 정도의 전후의 관점에서 이 학생들의 답변을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MMI 면접을 갖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의사로서의 갖춰야 되는 공감 능력,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능력, 그죠? 그 다음에 도덕성 및 윤리의식이 있는지를 갖다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저 정도 갖고 우리 뭐 이걸 갖다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오늘 보여드린 이 세 가지 항목에 따른 또 각각의 평가 준거, 그리고 평가 준거에 따른 질문 예시와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떠한 관점에서 이렇게 10여 가지의 각각의 항목에서 10여 가지 형태에서 이걸 갖다 바라보는지를 갖다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렇게 면접 질문들이 주어졌을 때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한번 면접 질문 답변들을 만들어 보고요. 이런 답변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숙지해서 훈련할 그 다음 이야기하는 훈련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MI 면접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면접 질문 보면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MMI 면접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항목들이라도 답변이 부족하다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걸 명심을 하시고, 더더욱이나 이제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각각의 최상위권 학생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면접을 준비하시는 것이 대입에서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큐브레인에서 여기에 맞춰갖고 이제 면접 문항들도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이제 그 면접 질문지,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연구 논문 자료에 맞춘 채점 방향도 저희가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큐브레인에서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고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저희한테 준비를 하시든 준비하지 않으시든 그죠? 이런 평가 방향에 맞춰서 준비를 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마지막 남은 이제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모두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